네, 안녕하세요. 피크박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논에서 새로 나온 카메라죠.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DSLR이라는 EOS 200D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냥 200D가 아니고 200D2입니다. 네, 200D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DSLR이란 거를 이제 내세우고 나왔던 것인 만큼 200D2도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DSLR이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이라 할 때 그 무게를 배터리랑 그리고 메모리 카드나 그런 무게를 빼고 말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가벼운 DSLR이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가 배터리랑 메모리를 넣었을 때 무게보다도 가벼운 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200D랑 200D2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짜잘짜잘하게 뭐 크기나 아니면 무게라던가 여러가지 형태 같은 면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바디 자체에 우측 손떨방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200D까지는 우측 손떨방 기능이 따로 바디에 없어서 손떨방 기능이 되는 렌즈가 아니면 좀 촬영할 때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200D2에는 손떨방 기능이 추가가 돼서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찍어도 어지럽지 않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리뷰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차이는요, 200D와 다르게 200D2에서는 4K 촬영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전에 나왔던 200D는 꽤 최근에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풀 HD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었는데요. 이번에 200D2에서는 풀 HD를 넘어서 4K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D2에 4K를 지원한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영상을 촬영할 때 4K 기능이 과연 제 역할을 해주는지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써보고 4K가 쓸만하게 적용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EOS 200D2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200D고 이게 M50이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딱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200D2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EOS 200D2를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가 상당히 가볍네요. 바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잡은 것만 해도 진짜 가벼워요. 와, 짠짠짠. 와, 제가 화이트 카메라는 처음 이렇게 보는데, 와, 화이트 진짜 예쁜데요? 오, 상상 이상으로 가볍습니다. 우와, 약간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을 드는 느낌이에요. 네, EOS 200D2 EF-S185IS STM 키트를 사면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따로 그 USB나 메모리 카드는 역시나 없어요. 일단 설명서랑 할인 쿠폰 그런 거고요. 설명서는 좀 이제 많이 얇아졌네요. 제가 전에 캐논 카메라를 샀을 땐 이렇게 설명서 얇지 않았는데 캐논도 점점 이런 것도 심플해지는 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역시 이제 크롭바디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작네요. 이게 훨씬 더 가볍네요. 네, 그리고 렌즈인데요. 원래 크롭바디 렌즈가 1855 렌즈가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무슨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가벼운데요, 이거? 제가 일단 EOS 6D에서 쓰는 렌즈가 이거예요. 시그마 아트 50이라는 렌즈인데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바디랑 이거랑 합치면 진짜 거의 아령 하나를 드는 느낌이에요. 5kg짜리.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1855 렌즈는 기본이고 번들 렌즈인데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장난감 느낌이 나지? 뒷모습을 보면 이렇고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오토포커스랑 그리고 수동 포커스로 바꾸는 이런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는 렌즈네요. 렌즈에도 손떨방 기능이 있고 200D2에도 손떨방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손떨방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얗습니다. 진짜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여기는 약간 매끈매끈한 재질이고요. 확실히 화이트가 느낌이 살긴 하네요. 제가 기존에 쓰는 카메라는 EOS 6D인데 블랙이 너무 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꽤 무거워요. 크기도 크고요. EOS 6D랑 비교하면요 이렇게 작아요. 카메라가 카메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요 이렇게 되고 돌아가요. 한 번 더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정말 이 기능이 제가 알파 6500을 살 때 그냥 뭐 폰 화면이랑 이거 카메라 연결해서 화면 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확실히 이건 진짜 소니가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마찰감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좀 더 고급져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카메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카메라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또 크기도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치로만 보면 이게 실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비교할 걸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이즈예요. 자, 보세요. 여권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권으로 카메라가 다 가려집니다. 뒷모습을 보면요, 딱 여권 크기 정도예요. 여권보다 조금 작아요. 대단하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에이 설마 여권만큼만 카메라겠어 했는데 여권만큼 합니다. DSLR인데도 불구하고요. 뭐 이미 미러리스는 여권 정도 크기를 가진 게 꽤 많지만 DSLR이 이 정도인 건 꽤 신기합니다. 무게는요, 이 바디만 했을 때는 이 체감상으로 어느 정도냐면, 비교할 만한 거 가져왔을 때 이 게임패드 하나를 들고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손목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카메라에 200D2에다가 렌즈를 연결하고 무게를 한번 체감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결합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모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네모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맞게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렌즈도 가볍고 바디도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에서 조금만 물 더 채우면 이 무게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도 꽤 좋아요. 이게 조금 약간 마찰이 있는 거라서 꽉 잡히고요. 따로 뭐 손가락이 가기 힘든 위치에 있다거나 버튼이 좀 불편하게 돼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버튼과 인포 버튼이 있고요. 당연히 터치는 지원하고 여기 여러 가지 버튼 있습니다. 배터리를 넣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한번 배터리를 다 연결하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 왔을 때 충전시키지 않고 배터리를 키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볼 거고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켜졌네요. 네, 배터리는 한 칸 정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처음에 약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좀 있네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촬영을 이렇게 끝까지 가면 비디오 촬영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화면이 자동으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모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모드랑 TV, AV, M,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기능도 있고요. ISO 버튼이랑 DISP 버튼은 여기로 와 있어요. 딱 잡았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 손이 불편하다거나 손가락이 가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되게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EOS 200D2의 기본적인 정보랑 언박싱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카메라를 처음 이제 이렇게 보고 잡았을 때 느낌은 정말 가볍다는 거고요.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더라도 문제가 없고, 제가 저를 찍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이제 삼각대를 따로 들지 않아도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뭐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이렇게 직접 보인다는 게 정말 좋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4K 기능이 정말 활용이 잘 되는가랑, 그리고 손떨반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전에 200D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800D랑 가장 큰 차이였죠. 오토포커스를 할 때 초점이 이게 9개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게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과연 그건 또 그 단점을 극복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카메라를 열심히 사용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